전기차 시대에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가 있죠. 테슬라냐고요? 아니고요. 볼보도 역시 아닙니다. 예상외로 쉐보레인데요. 내연기관 시대에 한 발 늦은 움직임은 차량 자체는 좋은데 실내 디자인은 언제나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이전의 구형 차량을 보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초 CEO 2022에서 실버라도 EV는 공개와 함께 사전 계약을 진행했죠. 10여 초 만에 완판이 되면서 글로벌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쉐보레의 고성능 전기차 블레이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차량인데요. 내연기관 시대에 국내에서 만나지 못했던 블레이저를 전기차로는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전기차 블레이저의 디자인과 차별성 그리고 가격까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국내 소비자가 그토록 기다렸던 차량이 바로 블레이저였는데요. 아쉽게도 내연기관에서는 출시가 되지 못했죠. 오랜 역사를 가진 블레이저는 내연기관 시대에 395마력의 제로백 5.4초로 괴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쉐보레 차량 중에서 까마로를 닮은 디자인의 쉐보레 차량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지금은 중국으로 이동한 카오카젠 한국 GM 이전 사장은 2025년까지 한국 시장에 전기차 10여 종을 출시한다고 공식으로 언급했는데요. 10여 종이라면 쉐보레에서 출시될 대부분의 신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블레이저와 같은 차량은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전기차로 출시된 블레이저를 자세히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전기차만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신선한 디자인의 LED 라이트를 이용한 한 줄로 길게 연결이 되는 주간주행 등은 눈을 사로잡는데요.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블레이저 전기차는 쉐보레 보타의 로고가 점등이 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차량은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증명하는 것 같죠. 헤드램프는 이 부분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안개등 쪽 디자인은 전기차에서는 사라지는 분위기죠. 대신 공력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으로 변모하는 추세입니다. SS? 이건 뭘까요? 쉐보레의 고성능 차량을 말하는데 SS는 슈퍼 스포츠의 줄임말이죠. 까마로와 같은 차량에서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배지를 본다면 이건 남다른 쉐보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자세의 측면부 디자인은 누가 이 차량은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연기관에서 본 어떤 SUV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죠. 측면부에서 본 디자인은 전기차 디자인도 이제는 충분히 역동적이고 세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바닥에 배터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결이 다른 제네시스의 전기차마저도 통통한 모습인데요. 전기차 디자인도 앞으로는 내연기관 이상의 디자인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낮은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얼티엄 플랫폼의 핵심으로 GM그룹에서는 전기차에 얼티엄 플랫폼을 적용합니다. 멋진 디자인의 리릭도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된 전기차이죠. 그런데 블레이저의 디자인은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는 스타리아와 어딘가 좀 비슷한데요. 보닛 바로 아래에 연결되는 한 줄의 주간주행 등이 전기차에서는 핵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쉐보레 이코녹스 EV도 이런 디자인이고요. 약간의 위치와 두께, 디자인의 디테일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줄의 단순한 디자인도 전혀 달라 보일 수 있네요. 스타리아에서 밋밋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잘 정돈된 느낌이고요. 약간의 디자인 차이만으로도 강인한 얼굴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래서 자동차 디자인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저 풀체인지에서도 이 디자인이 적용되죠. 한 줄의 디자인은 과연 어떤 제조사가 완성하게 될까요? 한층 높아진 사다리꼴 그릴 디자인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마저도 중앙을 보면 솟아오른 디자인이죠. 묵직한 블레이저를 한층 스포티하게 연출하는 것 같네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구의 위치는 운전석 바로 옆 핸더 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손으로 눌러서 나오는 방식보다는 분명히 멋지잖아요. 새로운 전기차와 전동 기능, 이건 찰떡궁합인 것 같은데 내연기관보다 더 자주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게 되죠. 사용할 때마다 은근히 오너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라서 전동식이 분명히 좋은 것 같네요. 커다란 바퀴를 감싸고 있는 글로시한 블랙 클래딩은 보디 컬러와 맞추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런 디자인 때문에 큰 차량이지만 스포티하게 보인다는 점은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욱 스포티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A필러에서 시작된 블랙 투톤 디자인은 루프까지 블랙 색상을 더하면서 플로팅 타입 루프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이드 스커트와 몰딩 디자인도 좀 자세히 보시면 하단 쪽만 얇게 디자인한 것이 아닌 타이어, 휠캡과 거의 동일한 위치까지 블랙 색상의 사이드 몰딩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디자인 요소 때문에 마치 차량의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차량을 더욱 길게 보이게 연출했네요. 6 스포크의 휠은 강렬한 느낌이고요. 브렘보 브레이크가 조합이 되면서 거대한 20인치 사이즈와 함께 고성능 블레이저 SS만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느낌이네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잘 나오다 보니 다양한 색상과도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화이트 색상은 어떤 차량이나 진리죠. 그레이 색상도 꽤 매력적이고요. 총 8가지 색상이 제공되는데 제가 보니까 갤럭시 그레이 메탈릭 색상이 오메에서 전기차와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측면부 캐릭터 라인은 내연기관 시대나 전기차에서나 블레이저 차량만의 개성있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블랙 보타이가 결합된 후면부 디자인도 저는 우선 내연기관 차량 같아서 이질감이 없다는 점이 가장 좋고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양쪽을 꽉 채운 기역자 같은 디자인인데요. 큰 차량이지만 쿠페처럼 낮은 자세의 역동적인 디자인은 지금까지 출시된 어떤 전기차와 비교해도 멋진 모습인데요. 그래서 실내가 더욱 빨리 보고 싶네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 커다란 센터 디스플레이와 3개 원형 송풍구가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블랙은 기본 인테리어 컬러죠. 레드 색상의 인테리어는 눈길을 확 사로잡는데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쉐보레가 만든 차량이 맞나요? 강렬한 레드 색상은 심지어 세 발의 송풍구 내부에도 레드 색상이 점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 정말 이 차량이 쉐보레 차량이 맞나요? 디테일을 포함해서 대중차 브랜드가 만든 전기차라고 보기에 정말 대단한데요. 실내 디자인만큼은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이전의 차량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연기관 쉐보레 차량과는 분명히 다르게 디테일을 포함해서 소재와 디자인까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쉐보레 차량인가요? 송풍구 내부에도 앰비언트가 삽입되면서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화려함까지 더했네요. 미쳤네. 최신 차량에서 적용되는 실내 핵심은 디스플레이인데요. 11인치 계기판과 17.7인치의 대형 인포테인먼트는 새로움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구성이죠. 살짝 운전자 쪽으로 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전투기의 운전석처럼 집중력을 높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네요. 쉐보레 까마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정도의 실내 공간을 보여준 차량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네요.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실내의 원형 디자인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우선 5개의 커다란 송풍구는 디지털인 전기차와 아날로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것 같고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에는 자주 사용하는 원형 다이얼을 두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좋은 것 같고요. 공조기 좌우에 2개의 원형 다이얼로 구성했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칭찬하고 싶네요. 실내에는 수납 공간을 높이기 위해서 기아 노브를 과감하게 없앴고요. 스티어링 우측 하단에 컬럼식 방식의 기어를 볼 수 있네요. 이건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많이 편리한데요. 내연기관 시대에도 벤처 같은 일부 차량에서는 컬럼식이 제공되었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11인치 디지털 계기판은 디자인에 있어서 마치 미래로 온 것 같은 UI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 쉐보레 차량은 스티어링 상단에 녹색으로 작동 상태를 알려주는데 확실하게 작동 중이구나 이런 점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좋고요. 참고로 슈퍼크루즈 기능은 현재 국내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블레이저 전기차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꼭 적용이 되면 좋겠네요. 넉넉한 2열 공간을 포함해서 블레이저 EV의 실내 공간은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더욱 궁금해지는 건 가격인데요. 그럼 트림과 가격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총 4개의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1인치 계기판과 17.7인치 인포테인먼트는 모든 구성에 기본으로 적용되네요. 이렇게 된다면 국내에 들어와도 기본 사양이 될 것 같네요. 트림별로 디자인과 첨단 편의사양의 차이가 있고요. 기본 사양인 1LT, 이건 깡통 트림이고요. 기본 사양은 2LT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후륜과 전륜, 구동 모터를 여기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트림인 RS는 디자인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데 21인치의 압도적인 휠과 블랙 포인트 디자인이 결합이 되면서 아마 국내에 들어온다면 이 사양이 대부분 많이 구입하시겠죠. 마지막 SS는 고성능 슈퍼 스포츠로 기본 4륜의 제로백은 4초 이내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에서 4초 이내라니 22인치 타이어가 조합이 되면서 아마 직접 본다면 괴물 같은 녀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격을 보면 1엔트는 44,995달러, 2NT 47,595달러, RS 51,995달러, SS 65,995달러. 현재 환율이 좀 높다는 점을 감안하시고요. 하나로 환산해 보면 5,800만원에서 SS 최고 사양이 8,6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많이 구입할 트림은 RS 트림인데요. 이 트림은 6,78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7천만원 정도에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기아의 EV9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게 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주행거리는 기본 247에서 320마일인데요. 키로로 환산하면 397에서 514km가 되는데 환경부 기준이라면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상으로 블레이저 EV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나왔네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국내에서 그동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준 한국 GM과 다르게 쉐보레 차량은 글로벌에서는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버라도 EV에 이어서 블레이저 EV까지 빠르게 출시하면서 준대원급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